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4단원 도면의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의 치수 기입은 도면에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선과 또 문자, 숫자입니다. 물론 한글과 영문도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이 물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죠. 그래서 그거를 치수라고 합니다. 도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치수라고 하는데요. 한 도면에서는 보통 한 가지 치수 단위만을 사용합니다. 이 치수 쓸 때 이 파이 40이라고 이 도면을 지금 이 물체를 오른쪽처럼 도면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삼각법을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삼각법 한번 기억해 두세요. 삼각법에 의해서 정면도를 그렸습니다. 정면도를 그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원통이 있고 조금 더 큰 원통이 있고 여기는 자루 모양의 긴 얇은 원통이 있죠. 여기가 원통이 하나 있고 조금 더 큰 원통, 또 얇지만 긴 자루 모양의 원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서 여기 40, 30 이건 다 무슨 뜻일까요? 단위가 밀리미터다 그런 뜻입니다. 밀리미터. 제도에서 단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밀리미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밀리미터를 사용하면서 뒤에 숫자 뒤에다가 밀리미터라고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써도 이건 40mm구나 40mm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15mm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통의 지름이 15mm다. 이 원통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원통의 길이는 이쪽에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원통의 길이는 몇 mm일까요? 65mm일까요? 65mm 아니죠. 65mm는 이 전체의 길이가 65mm라는 뜻이고 전체의 길이가 65mm라는 뜻이고 이쪽의 길이는 이 원통의 길이는 65mm에서 25mm를 빼야겠죠. 여기가 10mm, 여기가 15mm니까 25mm를 빼면은 여기는 40mm인가요? 4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의 넓은 원통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지름은 40mm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는데 여기도 치수가 나와 있겠죠. 여기서까지 치수가 나와 있고 뭐 다 치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몇 도로 되어 있는가 라고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30이라고 쓰면 안 되고 30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도 동그랗게 도를 붙여서 여기는 각도를 표현할 때는 뒤에다가 단위를 꼭 쓴다 하는 것입니다. 단위를 꼭 씁니다. 도뿐만 아니라 정확히 할 때는 도, 분, 초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분초까지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각도를 쓸 때 도 단위는 생략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길이를 나타낼 때 밀리미터는 뒤에 생략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몇 가지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숫자는 크기를 나타내는데 숫자가 뒤에 단위가 생략된 것은 밀리미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도는 도를 붙인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10만 되어 있고 15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에가 뭐 하나 붙어 있죠. 이걸 보다 뭐라고 합니까? 파이라 그러죠. 파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파이 5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파이 5 하면은 이 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원이 됐든지 이 지름이 5mm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40 하면은 이 원의 지름이 직경이 40mm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도면에서는 보통 한 가지 치수 단위만을 사용한다 앞에서 되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 가지 치수가 사용되었으면 그 단위를 명백하게 기입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도만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초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도면의 길이 치수는 밀리미터를 사용하되 뒤에 밀리미터는 생략한다 그랬죠. 숫자 뒤에 기입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각도 치수는 도, 분, 초로 나타냅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면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치수 기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15 여기는 4 여기는 단위가 15mm입니다. 생략했는데 근데 여기는 4인치라고 했을 때 뭐 인치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얘기한 것과 다른 얘기가 되죠. 도면에서는 보통 한 가지 치수만을 기입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치수 단위만을. 여기가 길이 단위를 나타낼 때 밀리미터로 썼기 때문에 여기는 밀리미터가 생략되어 있죠. 밀리미터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치로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치라고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도면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치수 기입의 요소입니다. 치수 기입 요소. 우선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있습니다. 자,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라는 것은 뭘 얘기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는데 이런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가 잘못 반드시 그려야겠죠. 이렇게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치수 기입을 할 때 어떻게 치수 기입을 해야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떤 치수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 썼다고 그런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m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다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5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mm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끌어내는 거, 그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 물체 끝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는 선을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에서 그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쓴 것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치수선. 그래서 치수를 기입할 때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사용해서 기입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치수 보조선. 이거는 치수선. 여기는 문자 치수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치수선은 실선의 양 끝에 화살표를 붙여 외형선에 평행하게 긋는다 그랬습니다. 실선의 양 끝에, 실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선의 양 끝에 화살표를 붙여서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실선의 양 끝에 화살표를 붙여서 물체의 외형선에 평행하게 긋는 것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은 뭐냐? 외형선의 끝에서 약간 띄웁니다. 약간 띄우는데 치수선 너비에 약 8배를 띄운다 했는데 치수선, 이 치수선의 8배니까 이게 보통은 0.2mm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8배면 얼마입니까? 2, 8, 16, 한 1점 몇 되는데 그렇게 많이 뛰지 않습니다. 0.15라고 생각하면은 한 1mm 정도 뛰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치수 보조선을 그으려면은 여기서 약 1mm 정도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약 1mm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1mm 정도 띄어서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을 약간 초과해서 긋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는 게 좋겠는데, 여기서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색깔을 좀 바꾸고요.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치수선을 그릴 때,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물체에서 약간 떨어지게 한다겠죠. 딱 붙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지게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긋고, 여기도 약간 떨어지게 치수 보조선을 긋는데 이렇게 그어놓고 치수선은 이 치수 보조선 약간 밑에 오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물론 이게 지금 여기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굵기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얇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는데 여기도 약간 띄었지만은 여기도 이렇게 약간 띄워줍니다. 여기는 보통 2 내지 3mm를 띱니다. 여기는 약 1mm를 띄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mm 띄우고 여기 화살표보다 한 2 내지 3mm 정도 더 올라오게 이렇게 그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선은 뭐 8배 요보다도 그냥 1mm, 여기는 약 한 2 내지 3m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치수선보다 2 내지 3mm 더 올라오도록 긋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 치수 보조선이다. 치수 보조선. 이렇게 쓰는 것이, 여기 쓰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치수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치수 보조선입니다. 여기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많죠? 이거는 뭘까요? 치수선. 이것도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 보조선. 이것도 역시 치수 보조선.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때는 치수선이
하나인 경우만 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치수선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예.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가 물체인데 여기서까지 높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물체로부터 첫 번째 치수선은 약 10mm 정도를 띱니다. 15mm까지는 안 띄고요. 10mm 정도. 여기서까지를 10mm 정도 띄고 그 다음부터는 8mm를 띱니다. 그 다음에 또 치수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8mm만 띄면 됩니다. 여기도 8mm. 또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8mm만 띄면 됩니다. 첫 번째 것만 10mm 간격을 두고 치수선을 긋고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8mm씩만 띄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치수선까지는 10mm를 띱니다. 그 다음에 이 치수선부터 그 다음 치수선까지는 몇 mm라고 했어요? 8mm를 띄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얘기했죠? 여기 물체와 치수 보조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로? 1mm로 뛴다. 이렇게 생각하자겠죠. 그 다음에 이 치수 보조선이 이 치수선보다 약 3mm, 2 내지 3mm 정도 더 나가게 한다. 그 다음에 외형선과 첫 번째 치수선은 약 10mm 정도를 띄우게 한다. 그 다음 첫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선은 8mm, 그 다음 또 8mm 이렇게 띄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말 기호입니다. 끝이죠. 단말이라는 뜻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치수선에서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와 너비 비율을 약 3:1로 합니다. 3:1로.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CAD에서 사용하는 CAD에서 도면을 그릴 때는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미 3:1로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수작업으로 도면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될 때 삼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하는 것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다들 삼각형을 그리라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3:1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3:1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한 번 더 칠해준다는 느낌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더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물론 같이 이것과 이것은 둘 다 맞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끝에다가 몇 번 더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해 버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화살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치수선의 간격이 좁아서 화살표를 넣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치수선이 여기 있고 치수 보조선이 여기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가 얼마인가? 여기가 여기가 화살표를 넣고 이쪽 화살표를 넣어가지고 여기가 10mm다. 10mm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만든 다음에 여기가 뭐 20mm다. 근데 여기도 써줘야겠어요. 여기도 써줘야겠는데 여기는 화살표를 넣으려고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본다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넣으려고 보니까 여기다가 화살표가 3mm 뭐 어떻게 정해서 보려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또 이쪽도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 해서 어떻게 되면 얘가 잘못 그리면은 다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 크기가 커서, 아니 화살표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좁아서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보기가 너무 싫겠죠. 그래서 여기다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략하고 여기다가 1mm 이렇게 쓰면은 여기는 20mm고 여기는 1mm고 10mm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공간이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건 지우고, 공간이 조금 더 있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 화살표 대신에 동그라미로, 혹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도 되고 사선으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좁을 때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한다든지 동그라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치수 기입의 요소를 보겠습니다. 치수 숫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봤지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 치수에 쓰는 방향이 평행일 때는 치수선 위쪽에, 수평로 되어 있을 때는 위쪽에 씁니다. 무조건. 그런데 치수선이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왼쪽에 쓰면서 눕혀서 쓰게 됩니다. 자, 여기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치수선 중앙, 위중앙에다가 씁니다. 치수선이, 이게 치수 보조선이라겠죠. 치수 보조선이고, 이게 치수선인데, 치수선의 위쪽에, 여기는 여기는 약간 간격을 두어 평행하게 기입한다 그러는데, 여기도 한 0.8에서 1mm 정도 띄면 됩니다. 여기서 이 선과 30이라는 글씨 사이가 약간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치수선의 중간 가운데에다가 치수선과 평행하게 적습니다. 이것은 수직일 때는 왼쪽에 쓰는데 치수선과 치수선 방향으로 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치수선이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50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쓰지 않고 밖으로 쓰죠. 여기다가는 왼쪽에 썼고. 자, 그래서 그 쓰는 방향은 어떻게 쓰냐면은, 자, 원래 자, 이런 치수선이 있을 때는, 치수를 기입할 때는 이렇게 왼쪽 위에다 쓴다겠죠. 같은 것이죠. 왼쪽 위에 쓰고, 또 수평으로 된 것은 위쪽에 쓰고, 수평으로 된 위쪽에 쓰고, 그 다음에 45도 정도 됐을 때는 위쪽에, 마찬가지로 위쪽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사선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일단 좀 지우기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할까요? 치수는 기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위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45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줘도 치수 기입이 완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뭐 5mm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뭐 25mm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야 할 경우.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죠. 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것과 이것이 지금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치수 숫자는 치수선 위 중앙에 치수선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기입한다 했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여기를 조금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치수선이 있을 때 여기다가 60도를 적으려면 60도 적은데 여기에 닿지 않도록 약간의 띄워준다 그래서 여기를 평행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각도 치수를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까 앞에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쪽으로 적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선이라는 것은 여기다 특별히 여기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 20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그렇게 적지 않고 특별하게 치수선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밖으로 꺼냈습니다. 밖으로 꺼내서 치수 보조선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런 치수 보조선을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지시선. 뭘 지시할 때, 이 부분 이렇게 지시할 때, 또는 이 치수 이렇게 할 때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지시선은 이 각도가 60도가 되게 그립니다. 60도. 끝에는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화살표를 붙이지 않고 점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시하는 끝쪽에는 화살표를 붙이지만 형상선 내부에서 끌어내는 경우에는 흑점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지시선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부를 표현할 때는 흑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